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진시장에서는. 많은 경우 이거는 그냥 빼박이야. 이런 경우를 피해라 라고 저희는 조언을 드리지만, 사실 여전히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뭐 자회사, 특히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뭐 분할, 합병 후 상장, 그리고 증자, 감자 사례,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등이 뭔가 소액주주의 가치 보호와는 좀 거리가 멀게 좀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현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좀 취약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좀 개혁이 시급한 제도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임직원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협력업체에 또 납품 대금도 지급하고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다 해서 남은 돈은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투자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 유보되는 창출되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빼돌리는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횡령 배임 같이 그냥 직접 돈을 빼내는 거고, 그거는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현정은 회장의 사례도 있었지만, 횡령 배임은 소송을 통해서 거의 이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유형이 자본 거래인데, 회사의 합병, 분할, 인수, 교환, 주식 교환,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일반 주주의 지분율을 침탈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분율 침탈. 그 지분율 침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현금 침탈이 아니고 지분율 침탈이에요. 그 현금이 1,000억이 있는데 원래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60%였다가 뭐 뗐다 붙였다가 뭐 어떻게 저쩌고 해서 무슨 이상한 거래를 합병하고 분할하고 인수하고 뭐 교환하고 막 했더니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50% 내려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진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본거래를 통한 일반 주주 지분율 침탈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시급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8가지 할 때 입법 개혁 과제라고 해서 양당의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을 드리고, 그 뒤에도 계속 정부, 특히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는 지분율 침탈하면 안 된다. 자본 거래를 할 때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침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케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충실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입법으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판결로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사는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침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케어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그런 합병, 분할, 인수, 교환을 하면서 조금씩 뭐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지분율을 계속 조금씩 침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혹시 또 지배주주가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노심초사하고 조금만 수익이 나면 얼른 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소송을 해서 나쁜 거래를 하는 경영진을 응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증권 집단 소송 제도 허가를 하면은 그것을 항고를 해서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허가를 받으려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또 본안소송 3심, 6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년 걸려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국은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시 항고 제도라는 걸 폐지하라. 전 세계에 우리만 있는 제도예요, 이게. 즉시 항고 제도를. 즉시 항고 제도가. 합병 비율을 시가로 결정하는 것도 너무 왜곡이 심하고, 그래서 뭐 삼성물산 제일 모직의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공정 가치로 해라. 자사주 마법을 없애라. 그리고 물적 분할화 동시상장을 금지하든지 아니면은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도입해라. 이런
입법 과제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또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이 전형적으로 자본 거래에 의한 이 주주의 지분율 침탈이 벌어지는 전형적인 사인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예. 불행한 일인데 대주주가 지금 최대 주주가 예. 나이가 연로하시면은 예. 일단 아, 예, 그리고 자녀가 그 회사에 입사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에 그 현재 지배주 최대 주주가 한 70대시고 예. 그리고 그 자녀가 회사에 경영에 들어와 있는 게 뭐 상무를 하고 계시든지 뭐 예. 부사장 전무를 하시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그냥 알아서 그 시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 뗐다 붙였다 하면서 뭔가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한 자본 거래를 하면서 일반 주주 지분을 침탈하고 그 후계자 자녀를 위한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주기 위한 거래를 하겠구나. 주가 내려서 뭐 뗐다 붙였다 하면서 뭐 상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분을 몰아주겠구나 하는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자동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된다. 일단 뭐 승계 예. 경영 승계 중인 뭔가 그렇죠. 조심하라. 그런 예. 시그널이 나오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자녀가 없다든지 예. 자녀가 있지만 경영 승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 예. 그래서 아예 그 그룹의 경영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입사도 아예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메리츠 경영지주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경영 승계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상생 공략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의 자회사 공시자를 보면은 예. 연결 재무제표가 예. 있고 주석을 보면은 종속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종속회사 관계회사. 예. 그래서 경영승계를 자본거래를 통해서 경영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종속회사 관계회사 투자가 많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 자녀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경우 예. 이거는 그냥 빼박이야. 예. 이런 경우를 피해라 예. 라고 저희는 조언을 드리지만 이런 조언을 할 때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이런 조언을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한국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상 또 이 주인 있는 회사가 또 경제 규모의 또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죠. 사실 주식 투자 하려다 보면 말씀하신 이런 최대 주주가 열려고 자녀가 입사해서 경영승계 중인 회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주식들을 모두 투자 유니버스에서 빼다 보면 너무 또 선택지가 없는데 그렇죠. 당장 그 사업이 매력적인 경우가 또 보이고요. 이런 경우는 뭐 대안으로서 우선주를 통해서 보통 자녀분이 우선주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상속 증여자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사실 그룹사 소위 재벌 그룹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선주에만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전략도 좀 쓸모가 있는 전략. 그렇죠. 그것이 바로 왜곡된 거버넌스, 왜곡된 지배 구조 하의 수혜주죠. 그래서 그 사업회사, 그러니까 주력인 사업회사의 주가를 눌러야 되고 예.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하니까 배당률 뭐 10% 이상 막 나오고 이래서 수혜주와 그 피해주가 있거든요. 그거를 롱숏으로 그렇게 갈라서 하는 구조가 있죠.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선주가 자녀가 그 우선주의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자녀에게 지분율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죠. 그런 전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참담하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인데. 예. 그럼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도 소위 주인 없는 회사라고 많이 통칭이 되죠.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 예를 들면 이제 KT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주인 없는 회사에 투자하면 깔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러한 회사들은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KT가 대표이사 선임을 못하고 여러 번 이제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주총을 이번에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의 주주 환원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포스코가 원래 올 초에 포스코 회장님이 30%의 주주 환원율을 말씀하셨다가 뭐 그 20%로 내리고서 막 엄청 욕도 먹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IR을 하시면서 주주 환원율을 50, 60%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팡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KTNG도 현재
주주 환율이 한 50% 되거든요. 근데 지금 IR에서 이제 하신 얘기가 올 곧 또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0%인데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신다는 말씀은 그보다 높게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50인데 50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발표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유 분산 기업들이 지배주가 없기 때문에 주주 환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적자니까 그건 빼고 KT도 대표이사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주주 환원율이 한 50%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버넌스가 그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는 주주가 그 대표이사를 뽑아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공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후보들을 받고 그 후보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대표해서 선임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약하다. 이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 거의 최대 주주거나 뭐 2대 주주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최대 주죠. 소유 분산 기업은.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향대로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정부가 이제 차단해 주시고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그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모시고 정말 이 오너 있는 회사 그리고 오너 없는 회사를 구분해서 좀 이 주주 환율 차원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 차원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시장이 우리가 10대 경제대국까지 왔는데 저는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해외 나가 살아보면은 정말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이 없다. 우리는 5위까지 선진국으로 반드시 도약할 것이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재무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과 정부와 시민들이 상생 공연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거버넌스가 공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고 기업인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주 환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주주들도 자꾸 이제 단타 치고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고 파트너로서 지배주주 경영진과 오래 동반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얼른 손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교권을 행사하시고 주주 권리를 행사하셔서 그걸 바로 잡으려는 동반자로서의 노력을 같이 해가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글로벌 5위의 경제 대국을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도 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증시의 선진화 그리고 뭔가 장기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건강한 가치 투자를 통해 기업과 그 주주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중요 이슈, 거버넌스 이슈 발생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